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증시 변동이 아주 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더니 그 다음 날에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뜨는 등 증시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평소보다 매매를 조금 많이 하게 되었고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투자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보면 미국은 테크 종목들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동안에 소외를 받고 있던 종목들에게 수급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 다우지수는 일주일 동안 2.5%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은 1.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S&P 500은 일주일 동안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섹터별로 온도 차이가 조금 크게 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금요일 밤에 미국 테크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에 성공했으니까 다음 주는 조금 더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투자하는 미국 ETF들의 1월 분배금이 나왔습니다. 세금 15%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JPQ는 0.4달러였고 QD보는 0.21달러, 그리고 디보가 0.16달러가 지급되었고요. 그래서 1월 분배금은 평균보다 조금 적게 나왔고, 그리고 분배율을 보니까 QD보가 9.6%로 가장 높고요. JPQ는 0.9%를 분배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디보는 5.2% 비율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 테크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QD보가 평단가를 깨고 주가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분배금 받은 걸로 두 주를 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주가가 더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환전하고 12주를 매수했고 다음날에 또 보니까 주가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더 환전하고 12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총 100만 원 정도 수량을 늘려두었으니까요. 저의 기준으로는 꽤 수량을 많이 늘렸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디보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15%까지 올라와 있고 QD보는 평단가 근처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데 혹시 다음 주에 28달러 깨지면 또 50만 원 환전하고 물을 계속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JPQ는 10% 넘게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배금이 조금 쌓일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을 볼 텐데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왔거든요. 코스피를 보면 5천을 깨고 내려왔다가 또 5,400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급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5천선은 지키면서 마감했는데 일단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만 11조 원을 매도했고 이걸 다 거의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금요일 미국장이 크게 반등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에 한국장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의 이번 주 투자를 조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데리고 왔던 NH투자증권을 정리하였습니다. 증권주들이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 조금 불안하게 생각되기도 했었고요. 또한 생각하던 수익률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이번 주에 모두 정리를 했고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를 다시 데리고 왔는데요. 한국타이어가 지난번에 정리했을 때보다 주가가 다시 빠져있길래 담아보았는데 이번에도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수량을 얼마 모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타기를 하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되나 고민을 해보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 이번 주에 이 종목은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요. 25년도의 실적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는 25년 매출액이 약 21조 원이었는데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났거든요. 한온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실적이 연결로 잡혔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2배씩 늘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한온시스템이 매출 측면에서는 큰 기여를 해주고 있지만 이익 측면에서는 거의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영업이익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고 순이익은 9,881억 원으로 전년보다 13%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거의 컨센대로 나왔더라고요. 다만 순이익은 증권사 예상보다 19%가 적게 나오면서 어닝미스가 나왔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켰으니까요. 순이익이 조금 적게 나온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25년 실적은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7만원 근처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주가가 6만 5천 원 아래로 빠져 있길래 다시 담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평단가보다 약 6%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면 당연히 물을 타면서 더 사겠지만 불타기를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하반기 배당금을 발표를 할 테니까 하반기 배당금을 조금 보면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 배당금을 받으면서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갈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에셋 계좌인데요. 이번 주도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미스토홀딩스를 매수하였는데 이번 주는 100주를 물을 탄 게 아니라 불타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전망치 공시를 보고 과감하게 질러보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스토홀딩스는 아직까지 실적이 공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하였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까지 모두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주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에게 받았던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이고요. 아직 자회사들을 실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연결 재무제표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별도 재무제표상으로는 올해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공시를 보고 그날 장외시장에서 바로 100주를 질렀고 수량을 조금 더 늘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불을 타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평단가보다 주가가 9%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은 스윙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하던 수익률 10%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지만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살짝 해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실적이 공개가 되니까요. 실적을 보면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지를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 잔고를 보니까 타미당 수익률이 20% 넘겼습니다. 현재 9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100주를 더 사고 1000주는 만들어 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일단 100주 정도는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KT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주가가 12만원 넘겼는데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VT는 이번 주에 다시 또 내려갔거든요. 마이너스가 커졌는데 여하튼 이 종목은 25년 4분기 실적을 보고 물을 타도 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그냥 방치를 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월배당 계좌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 기반의 두 종목을 조금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AI테크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0만원씩 매수를 하였고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도 금요일에 100만원 더 매수하면서 두 종목의 평단가를 이번 주에 조금 더 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플러스 고배당주는 여전히 흐름이 좋고 코미커도 7% 정도 수익률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코미커는 다음 주에 분배락이 나오는데 12일이 분배락입니다. 그래서 이날 100만원 더 매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물을 탔던 두 종목은 수익률이 5% 정도 내려갔지만 그래도 월요일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니까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조금 보고 추가로 조금 더 담을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 계좌는 ISA 계좌입니다. 이번 주에도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일단 JR 글로벌 리츠를 드디어 손절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JR 리츠를 정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개편을 하였는데 월배당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던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을 ISA 계좌에서도 담아보았거든요. 주가가 충분히 내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1000주를 매수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큰 고민을 선물해주고 있는 코덱스 미국 소프트웨어는 이번 주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100주씩 총 4번 더 물을 탔고 평단가를 조금 더 내려두었지만 주가가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는데 여하튼 이 종목도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나스닥 커버드 콜도 금요일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100주를 더 매수하면서 수량을 조금 더 늘려두었고 그리고 원큐 미국 우주 항공테크라는 종목을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왔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우주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매수로 200주를 담아보았고 새롭게 식구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JR리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 오후에 유상증자 철회 공시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공시를 보니까 감정평가서라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철회했다가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JR리츠 운용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런 서류도 미리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사례를 저는 처음 보았거든요. 그래서 운용사 수준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고 구멍가게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고요. 더 이상은 이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금요일 아침에 바로 손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JR리츠를 3년 넘게 투자를 해왔던 것 같은데 3년 동안 받았던 배당금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제일 처음은 23년 10월에 약 17만 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 물을 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도 함께 늘어나면서 최대 117만 원까지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 받을 배당금까지 합산을 해보면 3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약 41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손절로 거의 900만 원 넘게 손실이 확정되었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손절을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을 이번에 손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JR리츠는 투자를 하면서 저에게 좋았던 기억을 거의 주지 않았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요. 뒤늦게나마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으니까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R리츠를 손절하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던 네오이즈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투자일기에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5년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수익을 보기도 했고 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보니까 물도 정말 열심히 타면서 매매를 많이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 이후로는 제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다 떠나보내게 되었고 JR리츠 손해 금액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목적도 있었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정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오이즈라는 기업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혹시나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면 다시 담아볼 생각인데 다시 담게 되면 그때는 투자일기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식구로 데리고 왔던 원큐 ETF 상품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업로드했던 컨텐츠에서 이 종목을 째려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담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 주에 한번 용기를 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주를 담았는데 금요일 밤에 미국장을 보니까 아니 조금 더 많이 사지 왜 200주밖에 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100주씩 천천히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각으로는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 볼 생각이긴 한데요. 여하튼 분배금을 거의 주기가 어려운 종목들이니까 주가 흐름만 보면서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미국 ETF들도 수익률이 조금씩 내려왔더라고요. 라이즈 AI 밸류 체인도 이제 수익률이 20% 아래로 내려왔는데 혹시나 10% 근처로 내려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테크 종목들은 조금 힘들지만 배당주들은 괜찮으니까요. 코덱스 주조하는 고배당주나 키움 미국 고배당은 이번 주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데리고 왔던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이번 주에 사고 나서 주가가 약간 올라와 있는데 여하튼 주가가 빠질 때마다 100주 단위로 물을 타고요. 수량을 늘려볼 생각이고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이 살짝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매수했던 가격보다 주가가 더 빠지면 100주 정도는 추가로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JR리츠를 이제 떠나보냈으니까 ISA 계좌에서는 이제 고민거리가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10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이번 주에 물을 계속 탔지만 어느덧 수익률이 20% 가까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런 스토리가 실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없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젠슨 형님도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은 지금 과도하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30% 정도 빠질 만큼 조정을 크게 받고 있고요. 다만 금요일 미국장을 보니까 월요일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매수했던 가격보다 주가가 더 빠지면 앞으로도 400주 정도는 물을 탈 생각이고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단가를 회복할 때까지는 잘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